네, 안녕하세요. 이류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트롯 현역강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2회와 3회 내용을 아울러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는데 현역강이 첫 회에서 8.0을 찍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리뷰하면서 했던 얘기는 3회 내지는 4회까지는 10%를 넘어야 된다. 2회 시청률이 되게 중요했는데 4.4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랬다 3회에서 다시 8.1로 겨우 회복을 한 상태. 이제 4회에서 이제 8.1에서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4회 방송이 끝나고 이틀 있다가 미스터스로 시즌 3가 시작을 해요. 미스터스로 시즌 2가 20.2로 시작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뭐 20% 넘길 수도 있고 최소한 10%대 후반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현역강도 그때까지 두 자릿수는 올라와 있어야지 뭔가 유의미한 시청률 경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2회 때 4.4로 내려갔던 게 너무 치명적이었죠. 그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한참 현역강 2 2회가 방송하고 있는데 특별 담화가 있으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뭐 하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방송이 못 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자체평가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목이 방송이 못 되고 한 주 뒤에 이제 3회 시작할 때 이제 초반에 그 미방영분이 방송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큰 여파를 미쳤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 한 달 정도 먼저 시작하니까 미스터 트롯이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청률을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장치들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준비했던 게 미스트리 현역이라는 두 명의 카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회에 3회 공개됐고 4회에서도 한 명이 공개가 되는데 3회 방송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신동엽이 먼저 폭탄 발언처럼 얘기를 하죠. 미스트리 현역 두 명이 더 있다. 근데 그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목전인데 지명할 때 누군지 모르고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터리 현역이 뭔가 강력해 보이는데 지명하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지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예선을 안 거쳤기 때문에 뭔가 핸디캡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란 카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점수에서 50점을 감점한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의원투표가 딴들에 비해서 두 주치가 덜 반영된다. 이 두 가지 핸디캡이었는데 왜 50점 차감의 의미가 있냐면, 이 현장 지목전은 그 500점 만점이에요. 한 명이 100점 받으면 한 명은 400점을 받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0점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0 뭐 한 30, 270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40점 차이인 경우에는 270 받은 사람이 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50점이면 의미가 없는데 500점이라는 제한된 점수를 둘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50점 차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뭐 다들 거기 그 참가자들이 도대체 누구야 막 하고, 사실은 시청자들도 누가 나오는 거지? 이런 관심이 유발됐어야 되는데 현역강 2가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공개가 돼버렸죠. 이 두 명의 현역 가수가 예선 없이 본선에 나왔다. 이건 공정성이 위반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국민신문고 통해 가지고 그 고발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서 제작진은 아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룰을 다 마련해 놨다. 공정성을 기할 룰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안타깝다 얘기를 했었는데, 막 방송을 보면 누구야 막 되게 호기심이 막 유발되고 막 현장 분위기는 그러한데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시청자한테는 전달이 안 됐죠. 이미 스포가 돼가지고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3회 방송에서 한 명 박서진 씨가 공개됐고 4회에서 또 한 명 공개되는데 신유 씨예요. 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숨겨둬가지고 그 3회와 4회 한 명씩 공개하면서 이것 때문에 화제성을 막 부각해가지고 시청을 끌어올려가지고 미스터 트롯과의 그 경쟁에서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빗나가고 말았죠. 결국은 박서진 씨가 출전을 했고, 이제 3회 방송에서 보면 이제 그 박서진을 지목한 게 최소였는데, 최소도 이게 뭐였냐면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목을 했는데 큰 차이를 뒀죠. 396점 대 104점. 396점에서 50점을 깎아도 346점. 너끈한 차이로 박선 씨가 승리를 거뒀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 반응도 그랬는데 더 핸디캡이 결정적인 건 국민 응원 투표 합산 기간 2주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초반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 현역강 1편도 보면 전유진이 준결승전 1차전까지도 그 10명 안에는 드는데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차전 끝나고 준결승 2차전 끝나고 최종 점수 발표하는데 1위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전유진이 꾸준히 그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좀 기대 이하 성적인지 모르겠지만 전국민 응원 투표는 늘 1등이었거든요.
그 점수가 준결승전 최종 점수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때 확 치고 올라가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만 반영하는데 여하튼간 준결승전 최종 점수, 결승전에는 심사위원 점수나 이런 점수가 절반이라면 절반은 대국민 응원 투표이기 때문에 전국민 응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우승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뭐 박서진이나 신유나 이런 미스테리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승을 바라고 나오는 건데 전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두 주치가 빠진다는 얘기면 굉장히 그러니까 딴 남들이 100점 만점이면 80점 만점으로 싸우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나중에 이제 우승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박서진이나 신유나 워낙 팬덤이 탄탄하기 때문에 팬덤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가수님이 우승은 못할 수도 있겠네. 그 마음에 더 막 열성적으로 대국민 응원 투표에 참여하면 또 그게 극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함이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팬덤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오히려 논란만 많이 야기하고 스포가 돼버리면서 그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두 가지 룰 정도면 충분히 공정성이 뭐 침해된 거는 극복됐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 또 시청자들이 판단할 영역이긴 합니다. 그 이번 2회 방송에 해당되는 미방영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였죠. MVP를 누가 받아가느냐, 또 누가 탈락을 하느냐. MVP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올 버튼을 받았던 황민호 군과 환희였죠.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환희가 MVP가 됐어요. 환희 같은 경우에는 시즌1의 린처럼 타장로 유명 가수 출신 한 명 있는 그 참가자였는데 린 같은 경우에도 자체평가전에서 25표로 상위권이긴 했는데 1등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환희는 한 번에 올 버튼을 받고 MVP까지 받았어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라는 게 명확해졌는데 물론 뭐 자체평가전 1등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현역강 1편에서도 자체평가전 1등이 박혜신이었는데 결국 결승전까지 갔지만 우승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승권에 갔다라고 볼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우승까지를 얘기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게 황민호 군이었어요. 황민호 군이 여하튼 MVP 못 받았지만 올 버튼으로 점수는 1등을 했잖아요. 3회 방송에서 보면 이제 그 현장 지목전 절반이 딱 끝났는데 절반까지 했을 때 그 중간 합계 점수에서도 1등이 황민호 군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시즌 1에서도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우승자가 됐죠. 저는 황민호 군도 충분히 우승권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자체평가전에서 올 버튼을 받았던 황민호 군과 환희가 아무래도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유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보여지고 황민호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이기도 하지만 로우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주지만 해도 하이틴이었는데 15세 미만인 우승자 나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저도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탈락자인데 원래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인정 버튼의 숫자로 탈락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명의 탈락 후보를 먼저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추산해 보니까 인정 버튼을 27개 이하로 받은 사람들이 탈락 후보가 된 거예요. 인정 버튼 숫자를 가지고 후보군을 추린 다음에 정작 이제 탈락하는 사람의 기준은 뭘로 정했냐면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 약간 전 이렇게 그냥 점수대로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여하튼 그래도 결정된 탈락자는 인정 버튼을 가장 적게 16개 받은 김영철, 누구나 예상했던 탈락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인정 버튼을 23개 받았던 강설민, 김호연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 버튼 24개를 받은 게 송민준, 윤준엽이었는데 이들은 탈락을 피해갔고 오히려 25개를 받아가지고 이들보다 하나를 더 받았던 승국이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죠. 승국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인정 버튼 개수로는 탈락을 안 했어야 되는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좀 승국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승국이는 이날 방송에서도 그 신동엽 씨가 임창정이 발굴한 원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임창정 씨가 만든 연예기획사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이고 그 승국이의 노래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세남과 검문할 기호가 있는 이 두 곡 모두 임창정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임창정이 발굴해서 본인이 노래까지 만들어줄 만큼 애정을 가졌던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였는데 뭐 또 보면 대세남이라는 노래는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수들이 많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승국이는 그게 가장 억울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곡자를 모르고 그 이 노래를 다시 부른 가수들의 이름만 유명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이 노래의 주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공을 했지만 안타깝게 자체평가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죠. 이제 3회 방송은
1대1 현장 지목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건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지목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는 대부분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이길 만한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호기롭게 나랑 붙어봐 이런 방식의 지목이 많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좀 약체인데 강자를 지목해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패배라고 말았죠.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건 김수찬이었어요. 김수찬이 박구윤을 지목했죠. 박구윤은 여기 나와 있는 가수 중에서도 가장 좀 뭐랄까 경력도 길고 좀 우승권이라고 예상됐던 가수였는데, 그래서 다들 많이 놀랐고, 결국은 근데 김수찬이 박구윤을 이겼어요. 그거는 처음에 박구윤의 이름을 외칠 때 지목할 때도 많이 술렁였지만 결과에 더 많이 술렁거리는. 근데 이제 점수 차이는 굉장히 적었어요. 235대 265, 30점 차. 아마도 박구윤은 우선 패배했지만 다음 라운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간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날 가장 큰 이변의 주인공이 됐죠.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건 황민호 군이었어요. 황민호 군이 11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목자가 돼가지고 누굴 지목할까 막 고민하는 장면에 또 눈길을 끌었는데, 결국 지목한 사람은 이현승이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대결인 게, 황민호는 11살 최연소, 이현승 씨는 49세 최연장자. 그래서 최연소 참가자가 최고령 참가자를 지목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황민호 군이 무려 454점을 받아가지고 압승을 거뒀죠.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11살 소년이 장구를 너무 잘 쳤고, 게다가 이 참가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장구의 신이 있죠. 장구의 신 박수진 씨가 나보다 잘한다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 그래도 실력도 실력인데 뭐 퍼포먼스에 마지막에 딱 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역시나 이날 펼쳐졌던 7번의 대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황민호 군이 받아가면서 이 정도라면 현장 지목전에서도 최고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길을 끌었고,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제 에녹이 나왔는데, 그냥 에녹이 에녹했다 정도 수준의 무대. 뮤지컬 같은 무대를 보여줬는데, 물론 본인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완성도 높은 무대, 차원이 다른 무대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또 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이제 다음 리뷰부터는 이제 현역강 리뷰가 아닌 현역강과 미스터트롯을 같이 리뷰하는 이제 본격적인 시청률 경쟁이 시작되게 될 것 같고, 보다 재밌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탄핵 정국으로 사회가 어지럽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남은 이벤트들이 또 여러 가지 있고, 만약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중요 인사가 체포가 된다거나 이런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문제는 그런 일정이 화요일 날 있으면 아마 밤늦게까지 뉴스 특보만 계속 할 거예요. 또 현역강이나 미스터트롯이 그 여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현역강은 한번 큰 치명타를 맞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재밌게 얘기하는 것만은 그렇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주간 트롯 코너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결도 재미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